일단 주말 이제 분데스리가도 재개를 했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경기도 많기도 하고요. 뭐 분위기는 조금 봐야겠지만 확실히 좀 먹기 편한 리그는 그래도 뭐 정해져 있어요. 그죠? 생방 추천 맞으면 1000개요. 오케이. 좀 먹기 편한 리그는 정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배당 수상한 경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좋아 보이는 몇몇 경기만 딱 집어서 갑니다. 아시겠죠? 그건 참고하십시오. 자, 봅시다. EPL 리버풀 첼시. 자, 1번 리버풀 수, 2번 첼시 프레, 3번 오버, 4번 언더, 5번 안감. 이 번 4번. 자, 일단 첫 번째는 5번을 추천드립니다. 안 가는 걸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안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나는 때려 죽여도 이 경기 가야 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석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머리에 총 대고 가라 한다면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보통 안 가도 이 경기는 보죠. 이런 경기들은 보다 보니까 그죠. 자, 리버풀 참 이 둘이가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마침 둘 다 직전 경기들은 이겼습니다. 마침 이겼어요.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 FA컵 울버 상대로 이겼죠, 그죠? 근데 리그에서는 2연패. 근데 두 번 다 원정이었어요, 그죠? 두 번 다 원정이었고. 확실히 좀 불안 요소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안필드라는 건 무시 못할 것 같다. 이게 일단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자, 뭐 결장자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두 팀의 흐름도 그렇고 첫 번째는 정상적인 경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최근에 두 팀 분위기라든지 뭐 결장자 이슈 그다음에 뭐 얘네 둘의 지금 최근 행보를 봤을 때는 정상적인 경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해외 쪽도 그렇고 이 배당 잡힌 걸 보면은 그래도 홈에서 리버풀이 유리하다는 게 오즈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자, 첼시 그나마 크펠한테 또 1대0으로 이겨가지고 분위기를 좀 돌려놓긴 했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도 뭐 홈 원정 할 거 없이 분위기가 안 좋죠, 그죠? 그 저기 뭐냐 그 입 좀 돌출된 친구 예? 그 데리고 왔는데 바로 또 퇴장도 당해보고 그죠? 그리고 뭐 진짜 크펠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성이었고 그죠? 근데 그것도 1대0으로 똥줄로 이겼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재개하고 보면은 노팅엄한테도 못 이겼지. 근데 풀럼한테도 졌지. 그다음에 뭐 FA컵에서 맨시티한테도 4대0으로 졌지. 뭐 아무튼 좀 그렇다. 그죠? 자, 근데 어차피 둘 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첫 번째는 저는 그래도 리버풀이 오늘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공격적으로 나갈 거라 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리버풀이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정말 기정사실이에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막 지고 이기고 막 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득점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브라이튼 때도 3대 0으로 지긴 했었지만 오버가 나왔었죠. 브렌트포드한테도 3대 1로 지긴 했었지만 오버가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다득점의 이 경기를 절대 배제하지 마세요. 둘 다 최근에 분위기도 안 좋고 골도 제대로 못 넣었는데, 야, 이거 그래도 다득점 경기를 안 보면 안 보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최근에 보면은 리버풀 경기 계속 그냥 다득점 나고 있습니다. 어찌든가 골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지금 잠깐만요. 요게 리버풀 데이터인데요. 지금 리버풀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언오버에서 정배가 존나 잘 뜨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언더가 됐든 오버가 됐든 정배가 존나 잘 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언오버 정배가 뭡니까? 오버죠. 그러면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오버를 가라는 게 아니라 언더는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정배가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언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은 하셔라.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만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올 시즌에 첼시가 첼시가 그때 형님들 기억납니까? 토트넘하고 아스날 경기 때 뭐 이제 형님들 머릿속에 있는 뭐 아스날이 워낙 올 시즌에 잘하고 이런 걸 제끼고,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아스날이 토트넘 원정에서 지금 몇 년째 못 이기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납니까? 아스날이 토트넘 원정 가면은 뭐 6년째 못 이긴다 했었나? 그 얘기 했었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뭘 보여줬냐면, 내가 그때 당시에 토트넘의 올 시즌의 프랜 성적에 대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토트넘 올 시즌 프랜 성적. 그러니까 역배를 받은 데에는 역배받은 이유가 있다고. 근데 보기 좋게 아스날한테 졌죠. 맞죠? 자, 이게 그때 당시에 토트넘의 데이터입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첼시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물론 첼시가 올 시즌에 역배를 받은 경기가 단 2번밖에 없긴 해요. 첼시가 올 시즌에 역배받은 경기가 단 2번뿐이긴 한데, 근데 일단 2번 다 졌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배를 받은 경기에서는 일단은 지긴 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오즈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둘 다 분위기는 안 좋지만 리버풀이 홈이고 리버풀한테 정배를 준 이유는 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햄모랑 아까 전에 언오버 정배 있잖아요. 뭐 그런 사이드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시겠죠? 근데 대신에 저는 안 가요. 안 갑니다. 아시겠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해 안 된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손 들어보세요.
첼시가 이길 수도 있나요? 에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첼시가 올 시즌에 역배받고 이긴 경기가 없다니까요. 다 졌다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자, 이 경기 배당이 정상적이다. 1번. 2번. 배당이 이상하다. 왜? 왜? 아니, 지금 리그 재개하고 본머스 아니 지금 리그 재개하고 나서 본머스가 다 졌어요. 단 한 골도 못 넣고 0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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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골. 근데 왜? 왜지? Why? 이유가 뭐야? 이상하죠? 자, 그리고 본머스 오늘 정배를 받았어요. 근데 올 시즌에 본머스 정배가 처음입니다. 야, 막 꼬리꼬리하다. 그죠? 형님들 마치 발톱 때 냄새처럼 꼬리꼬리하다. 그죠? 자, 야, 골도 못 넣고 있는데 꼬리꼬리하죠. 자, 본머스 리그 재개하고요. 재개하고 리그 4경기, 리그 컵 1경기, FA컵 1경기, 총 6경기 치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FA컵은 뺄게요. 어차피 2부 리그 팀 벌리랑 붙은 거니까. 자, 이렇게 1부 리그 팀이랑 붙은 게 5경기입니다. 5경기 5전 5패 0득점 17점 7입니다. 7이네요. 예. 상태가 심각하죠. 자, 그리고 노팅엄. 제가 노팅엄 하면 뭐부터 생각하라 했습니까? 뭐부터 생각하라 했어요? 이거는 기억하셔야지. 언더. 그죠? 수비. 근데 언더와 수비를 보는 이유. 감독 재계약 때문이죠. 그죠? 자, 지금 노팅엄 같은 경우에 이 스티브 쿠퍼 감독 재계약 이후로 확실히 나아진 게 보여요. 맞죠? 앞전에 뭐 사셈도 잡아내고 그 상대 전적에서 열세에 있던 레스터까지도 잡아내고 근데 실점 자체가 완전히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우드 크리스 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노팅엄으로 또 저기 임대 갔더라고요.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던데 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 후반기에 확실히 좀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봐요. 있다라고는 봅니다. 자, 근데 이 상대 전적도 그렇고요. 상대 전적. 그 다음에 올 시즌 맞대결.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머스가 이 노팅 상대로 강하긴 합니다. 강하긴 해요. 작년도 2경기를 다 잡았었고 올 시즌도 잡았었고. 그래서 야, 본머스가 홈이고 상대 전적상 노팅엄을 굉장히 잘 잡다 보니까 그래서 본머스한테 정배를 줬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재개하고 나서 0골입니다.
그리고 노팅엄의 수비는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오늘 저기 뭐냐 잠시만 결장 예상 명단에 솔랑께 떠 있었나? 아까 내가 봤었는데. 쿡하고 솔랑케하고 일단 이 의심 명단에 올라가 있긴 한데 잠시만요. 무어하고 빌링하고 그나마 좀 빌링이 좀 잘해줘가지고 그죠? 만약에 솔랑케도 못 나오고 하면은 그래도 언더 쪽이 낫지 않나 싶네요. 예. 그래도 언더 쪽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어차피 득점도 잘 안 되고 노팅엄의 수비가 좋아졌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냥 차라리 언더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아시겠죠? 자, 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이거는 진짜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그렇죠. 그래도 교육이 잘 된 형들이 좀 있네. 브라이튼 이 원정이라는 거. 브라이튼이 원정이라는 겁니다. 왜? 홈이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르비 감독은 원정에서 더 잘합니다. 원정에서 더 공격적으로 하고요. 원정에서 골을 더 많이 넣고요. 원정에서 실점을 더 많이 합니다. 제르비 감독이 지금까지 부임했었던 팀들을 쭉 보면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레스터예요. 물론 이제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단 자체에 돈이 없어서 이렇다 할 영입도 못하고 이렇다 하게 방출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 자체가 아예 막혀 있다 보니까 레스터의 이 추락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어. 근데 이건 해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망해가고 있네요. 최근 4경기 4연패네요. 그죠? 1득점 8실점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노팅엄한테도 잡혔고요. 일단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계속 결장하다가 오늘은 이제 결장 의심 상태로 바뀌어 있긴 한데 만약 나온다고 한들 그래도 제대로 된 폼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폼은 아닐 것 같다. 자, 그리고 브라이튼 트로이 목마 아스날로 이적한 거 오피셜 떴죠. 그죠?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인 건 맞지만 글쎄요, 또 다른 대체 자원들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제가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브라이튼이 원정이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브라이튼이요. 작년 10월 달에 포터 감독이 떠나고 제르비 감독이 오고 나서 처음에 한 4-5경기 동안은 조금 주춤했어요. 조금 이렇게 주춤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8경기를 오버를 띄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8경기 오버. 물론 이게 재계하기 전도 포함되죠. 하지만 재계하고 나서도 리버풀 상대로 이겼죠. 에버튼 상대로 4대1로 이겼습니다. 아스날 상대로는 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4대2로 졌고요. 그리고 2골을 넣었다는 거. 그리고 사우스햄튼 원정 가가지고 3대1로 이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득점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오버를 주구장창 띄우고 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야, 이거를 오버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오버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요.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 딱 걸려요. 뭐냐면은 야, 레스터의 최근 경기들이에요. 야, 이 새끼들 레스터가 최근에 언더가 존나 많거든요. 이거는 이 3 적혀있는 이거 파란 색깔 이거 3.5 기준입니다. 3.5 기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세요. 원정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브라이튼입니다. 근데 레스터는 지금 최근에 홈에서 득점조차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뭘 가야겠습니까? 우선적인 게 오버가 우선적입니까? 브라이튼 승이 우선적입니까? 그죠?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 근데요. 야, 이런 데이터들과 최근에 뭐 레스터 경기력 보면 아시죠? 뭐 리버풀전 때 막 자책골 2번 해보고 막 진짜 막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최근의 경기력들을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브라이튼 승과 오버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오늘 이 경기가 둘 다 뽑아진다. 만약 둘 다 뽑아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만약 둘 다 뽑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0대0 생무가 나온다든지 그냥 제르비가 마피아한테 돈 받았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이 새끼 또 마피아 출신 아이가 그죠? 이 새끼가 또 마피아에서 있다 왔잖아. 세리에서 있다 왔잖아요, 그죠? 세리에 있다가 저기 뭐냐 터키 갔다가 왔는데 아무튼 마피아한테 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브라이튼이 올 시즌 최대 연승이 2연승인데 지금 2연승이라는 거. 그런 거는 뭐 글쎄요. 그러면은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슈탱잉님.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브라이튼 올 시즌의 정배 성적이거든요. 단 한 번도 연속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 무승패, 승패, 무승패. 단 한 번도 연속으로 나온 적이 없다가 지난 경기 때 딱 연승을 했네. 이건 어떻게 생각해? 아니 뭐 형님 바카라 합니까? 예? 아니 그 무슨 바카라식 사다리식 분석법을 저한테 지금 그럼 굳이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예? 아시겠죠? 뭐 5경기마다 무승부 패턴이라고요. 참 씨. 와, 지린다 진짜. 여기 그 생활 도박 하시는 분들 존나 많나 보네. 와, 진짜 씨.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무튼 저는 요 경기 브라이튼 승과 오버를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야, 패턴 제이들 많구만.
자, 1번 사세미 승풀, 2번 빌라 승. 3번은 뭡니까? 뭐 가끔씩 맞을 때도 있겠죠. 맞을 때도 있겠지. 자, 일단은 사생 같은 경우에 지금 리그 꼴찌입니다. 20위에요. 자,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우스햄튼 지금 에버튼 상대로 지난 경기에 이기기도 했고 연패를 끊었어요. 굉장히 기나긴 연패였는데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빌라가 관건이에요. 빌라가. 첼시 바풀이 했냐고. 잠깐만. 저 새끼 좀 보내. 따씨 옆에서 잡상이니 씨. 나가 있어 고마. 진짜 시끄럽네.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빌라가 지금 ML이 오고 나서 살아났어요. 야, 맞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살아났냐면 상성에서 약했던 토트넘도 잡고 지난 경기 리즈도 잡고 분위기가 확실히 좋습니다. 물론 뭐 디뉴하고 맥긴도 결장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백업으로 쓸 수 있는 맥캐시라든지 와킨스 같은 경우에 좀 결장에 의심이 떠 있다 보니까 뭐 전력에서는 뭐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뭐 저는 뭐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근데요. 저는 뭐 오늘 전력 상태는 뭐 거의 둘 다 또이또이라 봐요. 막 개박개다 그냥 이렇게 좀 보는데, 자, 기본적인 지금 사우스햄튼도 감독 바뀌었지만은 사샘도 감독이 바뀌었지만 솔직히 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감독 바뀌고 나서 확실히 신뢰할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자, 첫 번째는 빌라 배당이 너무 높아요. 빌라 배당이 너무 높다. 만약 빌라가 정상적으로 지금의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으려면은 뭐 1.7, 1.8 요 정도가 맞지 않을까? 전 요렇게 봅니다. 내 생각이 틀립니까? 만약에 빌라가 오늘 경기에서 정상적으로 이길 것 같으면은 한 1.7, 1.8 요 정도 받는 게 난 맞다라고 봐요. 근데 너무 높아요. 맞죠? 자, 그래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뭘 열어봤냐면 올 시즌에 빌라가 원정에서 정배받았을 때 올 시즌 빌라가 원정에서 정배받았을 때의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이게 본머스고요. 이게 존나 망해 있었던 노팅엄이에요. 이게 풀럼이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정에서의 정배 빌라는 믿을 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배당도 이상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빌라가 확실하게 이 경기를 잡아낼 수 있겠다. 요런 확신이 안 듭니다. 저는 사우스햄튼 프렌 쪽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웨스트햄하고 에버튼 이거 중요하죠. 1번 웨스트햄 승, 2번 에버튼 프렌, 3번 언더, 4번 오버 역배. 참 꾸준하다 형님들도. 맞아. 잉스 같은 경우에도 그죠? 요번에 이제 겨울 이적 시장 해가지고 잉스도 그죠? 웨스트햄 저기 뭐냐 임대 같더라고요. 자, 근데요, 형님들. 와, 씨. 지금 웨스트햄 이거 최근 성적이거든요. 자, 언제부터 재개했냐면 요때부터 재개했습니다. 요때부터. 재개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씨 어떻게 가노? 예? 이거 어떻게 가? 안 그래요? 일단 첫 번째는 모예스 감독 웨스트햄 잘했던 건 맞지만 해도 너무하다.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작년에 있던 감독도 그대로고요. 전력도 그대로에다가 돈 써가지고 애들도 보강도 했어요. 파케타 데려왔죠. 아게르도 데리고 왔죠. 스카마카 데려왔죠. 보강까지 해놨는데도 이 모양 이 꼬라지다. 이거를 어떻게 믿고 가냐? 똥 크로스만 촌나게 올리는데 그죠? 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자, 근데 에버튼 볼게요. 야, 여기도 회생 불가 수준이죠. 여기도 회생 불가입니다. 지금 얘네 둘이가 18위, 19위거든요. 18위, 19위. 둘 다 지금 회생 불가 수준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둘 다 서로가 서로를 잡을만 하다 생각을 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을만 하다. 잠시만요. 예상 라인업 한번 볼게요. 웨스트햄은 뭐 전력에서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없고 에버튼은 그래도 올 시즌에 이제 측면으로 꺼내고 있는 패터슨 일단 결정합니다. 패터슨 결정하고 뭐 다른 건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똥대똥 매치에서 에버튼이, 그러니까 이 웨스트햄이 한창 이 모에스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지난 시즌 막 이렇게 상승 곡선을 칠 때도 에버튼이 나름 잘 비볐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도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 뭐 칼버트 루인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히샬리송 그죠? 그 밑으로 뭐 두쿠레, 알랑 그다음 막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워낙 지금은 이제 선수들도 다 바뀌고 망해가지고 그렇지. 자, 계속 20시즌 뭐 두 번 다 1승 1패 기록할 정도로 에버튼도 잘 비볐어요. 골도 잘 넣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어차피 서로가 서로한테 골을 잘 넣을 뿐더러 그리고 둘 다 지금 어차피 여기서 물러날 곳이 없어요. 웨스트햄은 이겨야 돼. 에버튼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경기, 물론 최근에 얘네 둘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오버를 가기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 다 득점 날 것 같아요. 웨스트햄도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에버튼도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팀이든 그냥 승패가 딱 갈릴 것 같습니다. 1대1 정도는 깔리되 어느 팀이든 승패가 갈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차라리 오버 역배를 한번 찍어볼게요. 아시겠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전력방, 예? 이 전력이라고 한다면은 전력 대 전력으로 따지면은 몸값 자체가 웨스트햄이 훨씬 비싸죠 지금 에버튼보다. 근데 순위를 보세요. 막상 야 에버튼이 이거 뭐 역배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웨스트햄이 진짜 몸값을 해줄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오버 역배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크펠하고 뉴캐슬. 자, 크펠. 지난 경기 때 일단은 맨유 상대로 언더 잘 띄워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맨유의 연승을 또 저지를 했잖아요. 뭐 나름 그래도 또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뭐 올리세라든지 그다음 뭐 에제, 그죠? 그다음 또 누구 있노? 뭐 두쿠레, 올 시즌에 데리고 온 두쿠레라든지 아예우, 자하, 이 중원부터 전반까지 이 흑형 라인들이, 그죠? 감독도 흑형인데 뭐 전부 다 흑형 라인들이 그래도 나름의 이 밥값을 잘 해주고 있다. 그죠? 자, 근데요, 항상 말하지만 분석 자체가 어려운 팀은 맞아요. 왠 줄 알아요? 지난 경기 때 그 연승하고 있던 맨유를 저지시켰어. 근데 오늘 귀신같이 털리는 게 보통 크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에도 그랬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크펠이 저기 뭐냐, 그 비에이라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족밥팀한테 지고 맨시티한테 이기고, 족밥팀한테 지고 맨시티한테 비기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복 자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분석하는 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상대가 뉴캐슬이네요. 자, 오늘 뉴캐슬 배당이 높죠. 그죠? 자, 잠깐만요. 뉴캐슬이 어디 있다. 아까 전에 에스턴 빌라 기억나시죠? 에스턴 빌라처럼 뉴캐슬이 올 시즌에 원정에서 정배를 받았을 때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2.5엔디 빼고입니다. 1엔디까지만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원정에서 정배받았을 때 3경기 다 이겼고 마헨까지 다 뛰었어요. 3경기에서 다 마헨에 오버까지 다 해줬다는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뉴캐슬은 원정에서도 잘한다. 그죠? 원정에서 잘한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크펠입니다. 크펠. 자, 크펠이 올 시즌 홈에서 역배 받았을 때 어떨 것 같아요? 형님들 지금 두근두근 하죠? 아씨, 제발 패가 존나 많아라. 제발 패가 존나 많아라. 아씨, 제발 패가 존나 많아라. 이러고 있겠지, 그지? 자, 올 시즌에 일단은 크펠이 홈에서 역배 받았을 때 성적입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바로 직전에 맨유 경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맨유 경기 때도 올리세 진짜 프리킥 극장골만 아니었다면은 원래 지는 데이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극장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경기 전반적으로는 아무튼 뭐 90분 내내 지고는 있었습니다. 그죠? 계속. 그래서
저는 요 데이터를 그래도 오늘은 좀 신뢰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EPL 끝났고요. 리그아. 자, 쿠프드 프랑스입니다. 오늘 경기 많은데 굳이 프랑스 컵 경기 가는 사람 계신가요? 가실 분? 가실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예, 그럼 바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데스리가 봅시다. 아, 뉴캐슬 언더 어떻냐고요? 잠깐만요. 뉴캐슬 언더 어떻냐?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오케이. 자, 잘 들으세요. 쉿, 잘 들으세요. 자, 쉿. 크페리 홈에서 역배 받았을 때 아까 전에 패 무였잖아요. 그죠? 패 무였다고. 맞죠? 형님들 눈으로 봤습니다. 이거는. 자, 근데 크페리 홈에서 역배 받았을 때, 자, 다시. 자, 오늘 크페리 홈에서 역배입니다. 그죠? 크페리 홈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 언오버에서 정배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자, 그러면은 언오버 역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뭡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자, 오버죠. 오늘로 따지면 오버다. 맞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어디 갔노? 아까 전에 뉴캐슬이 원정에서 정배받았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마헨이랑 오버까지 다 해줬다고. 그죠? 마헨이랑 오버랑 다 해줬다고. 그래서 저는 오버 역배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걸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뉴캐슬이 그래도 지금 EPL에서 정배 제일 잘 뜨는 팀 아닌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었죠. EPL에서 뉴캐슬이 언오버 정배 제일 잘 뜨는 팀이다. 제가 말한 적 있었죠. 자, 근데 저는 이 기점부터 분명히 안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딱 여기였어요. 이 데이터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어.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다고. 자, 근데 지금 어떤 줄 압니까? 지금 그 이후로 역배가 3번 났습니다. 그 이후로 역배가 3번 났어요. 그러면은 형님들 정배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오버 역배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뉴캐슬이 배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마인까지는 한번 때려봐야 된다. 어차피 전력에서 뉴캐슬을 깔 사람은 없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그리고 뉴캐슬은 충분히 만약에 한 방 터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골 집어넣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딱 뉴캐슬 오버 계속 찍다가 이제 나가리 존나 나가지고 언더 딱 찍었을 때 걔 15번 아 이거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 너무 극단적인가? 자. 자 우니온 베를린하고 호펜하임 일단은 홈 우니온 베를린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죠?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홈 우니온 베를린은 제가 예전에도 뭐 주구장창 설명을 드렸었지만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시즌 초반에 우니온 베를린도 잘 달리다가 월드컵 전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자 그리고 호펜하임 확실히 호펜도 경기마다의 기복은 있어요. 근데 이게 원정일수록 더 심하죠. 확실히 경기력에 대한 기복 자체가 너무 심합니다. 자, 잠깐만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하냐면 저는 우니온의 이 행보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행보. 왜냐면은 우니온 베를린이 그 19시즌에 이제 잘해가지고 승격하고 나서 20시즌, 21시즌 전부 다 호펜하임한테 안 졌습니다. 안 졌다고요. 그래서 야 우니온이 20시즌, 21시즌, 2시즌 다 4경기 동안 지지도 않았고 특히나 오늘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호펜은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팀이다 보니까 야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그래도 우니온 승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보통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기본적인 중상위권 이상의 팀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형님들이 좀 신뢰를 하고 오버를 좀 많이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올 시즌에 호펜하임이 역배 받았을 때 오늘 역배잖아요. 역배 받았을 때 데이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진 게 많아요. 역배 받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승패를 잡아가는데도 저는 차라리 우니온 베를린 승 쪽이나 언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그리고 이게 우니온 베를린의 홈 성적이에요. 홈에서 정배받았을 때. 자, 올 시즌 홈에서 정배받았을 때 우니온 베를린 그래도 홈에서 2골 이상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막상 호펜하임이 비빌라면은 2골 이상 넣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기복이 그렇게 심한 애들인데 글쎄요. 저는 자, 요 경기 1번 프랑크 승, 2번 프랑크 마헨 승, 3번 프랑크 2.5 마헨 승, 4번 오버, 5번 안감.
잠깐만. 이거 잠시만 2.5까지 있나? 없나? 아 2.5가 없네. 2.5가 없네요. 쏘리? 쏘리? 저도 실수할 수 있죠. 예?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왜 그거 가지고 또 물고 뜯으랍니까? 여러분들아. 맞잖아요. 자. 자. 오케이. 일단 프랑크.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프랑크를 그래도 신뢰를 해요. 왜 신뢰하는지 압니까? 왜? 올리버 글라스너 때문에. 올리버 글라스너가 그래도 지가 맡은 팀을 그래도 한 시즌에 하나는 업적을 이뤄요. 그 전에 볼푸스 있을 때도 그렇고. 볼푸스 있을 때도 볼푸스 저기 뭐냐 챔스권까지 끌어올렸었잖아. 프랑크푸르트 작년에 유로파 우승시키고 그죠? 근데 작년에 유로파 우승을 시켰지만 리그에서 11위였나? 개판 쳤다고.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데스 4위입니다. 글라스너 감독이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와가지고 작년에 유로파 우승 하나 하고 올 시즌에는 지금 이 리그에서 순위권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전력에서도 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 저기 뭐냐 낭트에서 있었던 무안이라든지 그죠? 뭐 린드스트롬도 그렇고 뭐 카마다 그다음 괴체도 그렇고 참 괜찮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 프랑크가 뭐 샬케 잡아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자, 근데 한 가지 좀 꺼리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조금 깨름칙한 게 있어. 뭘까? 배당이 안 변한다. 아, 글쎄 뭐 그런 거는 뭐 딱히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냐면 홈에서 정배 받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승률이 좋진 않습니다. 예. 홈에서 정배 받았을 때 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50%입니다. 5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언오버 기준이 3.5란 말이죠. 보통 프랑크푸르트한테 3.5를 안 주거든요. 근데 3.5에다가 언더를 줘놨어. 언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 언오버에서 정배가 존나 잘 들어오는 팀입니다. 보세요. 언오버에서 정배가 존나 잘 들어온 팀 중에 하나야. 이 색칠 해놓은 게 언오버가 정배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프랑크푸르트가 원래 이렇게 언오버에서 정배가 잘 들어오는 팀은 맞는데요. 오늘 3.5를 줬다. 근데 원래 같으면 이거를 2.5를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 3.5를 줬을까 고민을 존나 해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프랑크푸르트가 올 시즌에 3.5 그러니까 언오버에서 3.5를 받았을 때 성적을 한번 넣어봤어. 물론 이게 상대들이 미넨하고 도르트문트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그거 될 건 없겠지만
뭔가 찝찝하네요. 찝찝해. 뭔가 찝찝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냥 내가 안 가는 이유 단지 찝찝해서요. 아시겠죠?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믿는 사람들은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불프스 프라이브루크. 야, 이것도 배당 이상한 거 아님? 이거 배당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볼프스가 정배받았다고? 시간 보고 있어요. 적당히 내 알아서 할게. 자, 근데요. 저는 수긍할 만해요. 저는 수긍할 만하다 봅니다. 왜냐면 자, 첫 번째는 이 니코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 그래도 볼프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죠? 시즌 초반에는 강등권에서 존나 허덕였는데 지금 7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올 시즌 개막할 때 제가 뭐라 얘기했었냐면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니코 코바치 감독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원하는 포지션에 골라서 넣을 거고 기존에 정해져 있던 백업 멤버들 안 쓸 거다. 지 눈에 띄고 지 눈에 마음에 드는 애들만 딱 골랐을 거다. 요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코바치 감독이 처음에는 조금 이게 흔들렸어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주전과 백업을 정하자마자 존나게 잘하기 시작합니다. 주전과 백업이 명확하게 딱 정해지자마자 잘하기 시작해요. 그죠? 이게 지금 그 월드컵 전에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볼프스의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홈이기도 하고 정배를 받은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충분히 볼프스가 오늘 경기에서도 잘해줄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올 시즌 들어올 때부터 여름 이적 시장에서부터 이 백업들에 대한 보강 자체를 잘 해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너무 잘하죠. 리그 2위 너무 잘한다. 특히나 뭐 백업들도 그렇고 올 시즌에 유럽 대항전까지 뛰면서도 뭐 체력적인 이슈도 없이 그냥 대항전도 잘하고 리그도 잘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깔 게 없습니다. 리그 2위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유럽 대항전도 뛰고 있으면서 이래. 유로파도 뛰면서 이랬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주전도 그렇고 백업도 그렇고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둘 다 물러설 수 없을 만큼 팽팽한 경기가 될 거는 같아요. 자, 될 거는 같은데 여기서 관건이죠. 여기서 관건. 자, 첫 번째는요. 볼프스가 물론 이거는 이 월드컵 전의 데이터입니다. 월드컵 전의 데이터라서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신뢰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를 하라는 뜻이에요. 참고하라는 뜻이고. 자, 볼프스 그래도 월드컵 전에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언오버에서 정배가 꽤나 좀 잘 들어왔습니다. 그죠? 보세요. 2, 4, 6, 7번 중에 6번 정배 들어왔으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무패 행진을 하고 있을 때 계속 이기거나 비기거나 할 때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프라이부르크가 형들아 지금 시즌 리그 지금 2위라고 했잖아요. 2위. 그러면은 분명히 존나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올 시즌에 역배받은 경기에서 역배받은 경기가 당연히 몇 경기 없겠지만 역배받은 경기에서 그래도 승률 자체는 좋지 않지만 다득점 경기가 많았습니다. 역배받은 경기에서. 그래서 얘네 둘의 기본적인 상대 전적에서도 오버 게임이 상당히 많고요. 저는 요 경기 오버 쪽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뭐 이게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득점의 경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거. 프라이부르크가 역배를 받았을 때도 다득점의 경기들은 많이 나왔다라는 거. 요건 좀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보험하고 헤르타. 잠깐만. 보훔이 오늘 정배 받았죠. 자, 보훔 오늘 정배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올 시즌에 보훔이 정배 받은 게 처음이야. 야, 보방골은 이제 끝났지. 우리가 시즌 초반에 반대 까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보방골은 이제 끝났죠. 보방골은 끝났고. 근데 헤르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운 게 루케바키오가 또 오늘 또 이제 출전 불가능하다 보니까 걔가 지금 헤르타에서 팀 내 최다 득점자잖아.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에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인데 걔가 또 못 나오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일단은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첫 번째는 보훔이 기본적으로 헤르타한테 골을 잘 못 넣어요. 잘 못 넣어요. 아무리 홈이라고는 한들. 자, 그리고 두 번째, 헤르타. 뭐, 리히터라든지, 아니면 뭐, 요베티치라든지, 뭐, 칸가, 이런 애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득점에 관여하는 선수들은 나오긴 하는데, 루케바키오가 못 나오면은, 이거 좀, 솔직히, 득점 자체는, 막, 그렇게까지 다득점의 경기는 안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헤르타도 득점이 어렵다. 그럼 뭐 가야 돼요? 그럼 뭐 가야 됩니까? 언더죠. 자, 근데 오늘 언더가 역배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근데 쫄지 맙시다. 왜냐면 뭐 어차피 형님들 이 경기 뭐 주력 부주력으로 갈 만한 건 아니잖아, 그죠? 왜 쫄지 마라고 하냐면 자, 올 시즌 헤르타 원정에서 역배 받았을 때 언오버 데이터입니다. 야, 그래도 역배가 많이 뜨네요, 그죠? 정배가 2번밖에 안 떴네. 그래도 역배가 좀 많이 뜨는 편이네. 그래서 뭐 딱히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전력상 이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당적으로도 그렇고 딱히 그렇게 쫄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정배가 잘 안 들어온다. 오케이? 자, 다음 경기 봅시다. 슈트 마인츠. 자, 요 경기에서 중요한 거 뭡니까? 요 경기에서 중요한 거 슈투트 감독 바뀌었습니다. 자, 최근에 축구판 자체가 감독이 바뀐 팀들이 이 첫 승을, 그러니까 이 감독이 바뀌고 나서 그 감독의 첫 승을 거두는 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축구판 흐름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독 바뀐 팀들이 대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의 감독이 바뀌었다는 거. 요거는 조금 의미 있게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아쉽지만 소사 결장입니다. 이 소사가 빠지는 것 자체가 뭐 공격이든 수비든 이 공백 자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워낙 팀 내에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소사가 빠지는 게 상당히 좀 아쉽긴 하다. 자, 마인츠. 오늘 공격이고 수비고 결장자가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면 이 스벤손 감독이 워낙 이 백업 자원들을 좀 잘 기용하고 제가 저번에 얘기한 적 있었죠. 그 조규성이 마인츠랑 링크 난다 했을 때 나는 마인츠로 가는 거를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벤손 감독이 이 선수들을 굉장히 잘 키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백업 애들도 스벤손 감독 이 체제에서는 백업 애들도 폼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뭐 마인츠가 결장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막 크게 오늘 경기에서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슈투트의 감독 바뀐 거. 여기서 첫 번째는 마인츠 프레는 못 가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 흐름 자체가 축구 판때기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홈에서의 이기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슈투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뭐 요번에 또 재계약했던데 와운기투카 기본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슈투트가 홈에서 잘 비빌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뭐 절대 쉽게 물러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자, 근데요. 요거 하나만 딱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자, 잠시만. 그 슈투트가요 올 시즌에 그 정배 받았을 때 있죠. 정배 받았을 때 홈에서의 성적입니다. 홈에서 정배 받았을 때 그래도 언오버에서 정배가 계속 지금 최근 5번 연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그냥 오버 쪽 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슈투트 같은 경우에 그 홈에서 정배 받았을 때 지금 보여드릴게요. 슈투트가 홈에서 정배 받았을 때 지금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이기고 다득점에다가 오버까지. 보이시죠? 요거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케이? 자, 다음 경기 켈른 브레멘. 하하, 이거 조금 배당이 좀 수상하기도 하고요. 켈른한테 굳이 이걸 정배를 줬어야 되나? 오늘 또 결장자도 떠 있고 한데 그죠? 켈른이 그래도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그래도 켈른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데스리가에서 평균 신장 자체가 제일 높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공격 옵션이 또 이 세트 싸움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장자가 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물론 뭐 티게스라든지 이 기본적인 장신 공격수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근데 솔직히 올 시즌에 그래도 도깨비는 브레멘인데 그죠? 브레멘인데 오히려 더 핫한 경기를 해주는 거는 브레멘일 것 같은데 이게 또 기복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죠? 뭐 강팀도 잡았다가도 약팀한테 지기도 하고 뭐 워낙 좀 이렇게 그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브레멘이 프레는 해줄 것 같아요. 켈린 오늘 또 결장자도 있고 해서 프렌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오늘은 형들아 분데스 지금 오늘 6경기인데 굳이 안 갔으면 싶다. 굳이 골라간다면은 뭐 오버 쪽 몇 경기만 골라가지 굳이 안 가고 싶어요. 아시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좀 수상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자, 야, 딱 50분이네. 50분이네. 리버풀을 했죠, 당연히. 에르디비시하고 어차피 에르디비시는 아무도 안 갈 거죠. 세리에하고 라리가하고 요거는 그 표를 띄워 드릴 테니까 요거는 알아서 골라가십시오. 아시겠죠? 알아서 골라가세요. 네덜란드 하긴 네덜란드 굳이 가지마. 왜 가요? 에? 진짜 경기 없을 때야 가는 거지.